4회. 4회. 자, 1번부터. 1번.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진한 분포를 나는 가의 x, y에 따른 지형의 단면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6,000m가 넘어갔잖아. 6,000m 넘어갔으니까 이게 뭐야? 해부지? 여기가 해부라고 그러지. 그리고 둘 다 판의 경계가 위치한 데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깊게 파인 골짜기가 하나 나와. 열곡이지. 여기는 뭐가 있어? 회령이 있는 거야. 여기는 회령이 있다 이거지. 그 말은 여기는 발산형 경계고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다. 이 얘기라고. 수렴형 경계가 되겠다. 기억. A와 B 사이에는 회령이 있다. 맞네. 자, 니은. 지각의 나이는 회령에서, 여기가 회령이니까 회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지는 거지. 회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니까 B가 A보다 많다. 맞지? 디귿. 판의 밀도는 봐라. 얘는 해양판이잖아. 얘는 해양판이야. 근데 0km 넘어갔으니까 여기 육지잖아. 여기는 대륙판이야. 대륙판이랑 해양판 중에 누가 무거워? 해양판이 더 무겁지. 해양판이 더 무겁고 그러면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틀렸네. 그래서 3번 기억력. 3번 기억력. 자, 2번. 자, 그림은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을 이루는 해류 AB를 남북 방향의 단면으로 나타낸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북대서양 심층수고 여기가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죠. 남극 저층수. 그럼 남극 저층수니까 요 지역이 어디가 된다? 웨덜해가 될 거고 여기는 그린란드 해역이 될 거다. 이걸로 북방구에서. 기억. A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으려면 물이 무거워야 돼. 그럼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니까 여름보다 겨울에 잘 생긴다. 맞고. 니은. B는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생긴다. 그치. 자, 디귿. B의 침강이 활발해져. 그럼 심층순환이 강해지잖아. 그럼 표층 해류의 순환도 강해지는 거지. 그럼 순환이 하는 일이 뭐야? 저희도에 남는 열을 고이도록 수송하는 역할이라고. 그럼 열 수송이 잘 일어난다. 맞네. 5번 기억력 디귿. 자, 3번. 자, 그림 가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서 우주 구성 요소 ABC의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 그러면 A가 암흑물질, B가 보통물질, C가 암흑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지. 다시 보면 얘는 암흑 에너지고 암흑물질이고 보통물질이니까 암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 말은 상당히 미래다 이거지. 시간이 많이 흐르는 후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 전파 영역에서 A가 B보다, 전파라고 하는 건 여기 빛이잖아.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애가 누구냐 이거지. 보통물질밖에 없지.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건 보통물질이야. 암흑물질은 볼 수가 없지. 쟤는 그냥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그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지. 암흑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지. 자, 니은. 우리 은하의 회전속도 분포. 우리 은하 회전속도 분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만약에 빛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에 있는 물질을 관측했을 때는 이런 회전속도 분포 곡선을 가질 거라고 봤다고. 처음에는 강체 회전을 하다가 케플러 회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 관측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 실제 관측 결과는. 그러면 이만큼의 속도차가 발생했는데 이 속도차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거잖아. 이게 암흑물질의 차이인 거지. 그럼 누구? 암흑물질이 영향을 미치니까 A가 C보다 크다. 맞지? 디귿. 나의 시기는 우주가 급팽창이 아니라 얘는 에너지가 물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는 가속팽창이지. 왜냐면 물질, 얘가 미치는 힘이 중력이지. 암흑 에너지가 미치는 건 요거에 반대되는 힘인 반중력이라고. 중력만 적용하면 얘는 인력이니까 잡아당기다 보니까 팽창 속도가 느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반대니까 청력이라고. 그럼 얘가 더 강하게 작용하면 가속을 하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훨씬 많으니까 얘는 지금 급팽창이 아니라 가속이지. 급팽창은 우주 생성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암흑 에너지가 훨씬 더 적었을 때야.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고. 2번 니은은. 자, 4번. 자, 4번은 자, 그림 가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일 강수량이 80mm 이상, 100mm 이상, 150mm 이상 셋 다 뭐야? 집중호우지. 집중호우의 조건은 하루에 80mm 이상 비가 왔을 때, 혹은 1시간에 30mm 이상 왔을 때, 혹은 하루에 연 강수량이 10% 이상 왔을 때, 이게 집중호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쨌든 다 집중호우야. 보니까 80mm 이상의 횟수는 점점 늘고 있어. 그리고 100
100mm 이상도 점점 늘고 있어. 근데 150mm 이상은 늘다가 줄었지? 늘다가 줄었어. 근데 어찌됐든 강수량은 점점 늘고 있어. 비는 점점 많이 오고 있다 이거야. 참 귀여워. 집중호우 발생 일수는 2000년대에 가장 많다. 그치? 다 더해보면 2000년대 제일 크지. 니은 1년 중 내후가 발생하려면 정난운이 생겨야 돼. 정난운이 생겼을 때는 뭐야? 정난운이 생겼을 때는 소나기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잖아. 그럼 그건 언제야? 이때잖아. 이때인데 그럼 그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언제다? 여름이다 이거지. 왜? 여기 봐봐. 언제 몰려있어? 6, 7, 8월에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내후 발생 확률이 제일 높다 이거고. 디귿.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름철 강수량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5번 기억이요. 디귿은 그냥 표를 잘 읽고 푸는 거지. 표를 잘 읽고 푸는 거야. 자, 5번. 마그마의 생성인데 첫 번째 나온 거 보면 여긴 지금 어디야? 열점이지? 열점에서의 마그마의 생성이야. 열점에서는 뭐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점. 여기는 뭐야?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지점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압력 감소. 그래서 누가 녹냐면 멘틀 물질이 녹는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마그마는 현무암질이었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두 번째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물의 유입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면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는 거지. 현무암질. 그런데 이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 흡착된다. 그러면 얘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얘는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가 생긴다. 근데 누가 녹았냐? 대륙지각이 녹았잖아. 대륙지각이 녹았으니까 밝은 색이지. 여기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지. 유문암질. 그러다가 얘가 생겨서 나가면서 얘랑 섞여서 뻥 하고 분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분출할 땐 둘이 섞였으니까 뭐가 된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이런 얘기였다고 마그마 생성에서. 자, 두 번째. 그럼 얘 보면 SiO2 함량에 따라서 나누는데 SiO2 여기가 SiO2 적으니까 현무암질, 여기가 안산암질, 여기가 유문암질이 되겠다. 그치? 유문암질. 그래서 여기가 어두운 색이고 여기가 밝은 색이었지. 여기가 용용점이 높았고 여기가 용용점이 낮았었다 이거야. 그래서 어두운 애들은 철과 마그네슘과 칼슘의 함량이 많지. 근데 이쪽 봐봐. 밝은 애들은 누가 많아? 나트륨, 칼륨, 그리고 규소. 얘네가 많은 거지. 오른쪽 애들은. 즉 이쪽 애들은 나트륨과 칼륨과 규소가 많고 이쪽 애들은 철과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있다 이거. 이건 좋다. 여기 그래프로. 그냥 기억. 가에서 마그마 생성 온도는 누가 높다고? 현무암질이 높다고. 그러면 X보다 Y가 낮다. 맞지? 자, 니은. 가에서 X의 마그마에 의해 생성되는 암석은, 자, 가에서 X의 마그마에 생성된 암석은 칼슘이 많은 사장석. 칼슘이 많은 사장석. 맞지? 자, 디귿. Y에서 분출한 마그마는 안산암질이니까 누구? B. B가 된다. 5번. 기억님. 디귿. 2번 기억님들은. 자, 6번. 자, 6번은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냈다. 화성암 P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기억이, 자, 여기에는 기억이 얼마 들어있다? 4분의 1 들어있다. 몇 번? 2번 지난 거네. 저기 2번 지났다 이거고. 두 번째, 여기에는 니은이 들어있는데 얼마 들어있대? 8분의 1이 들어있대. 8분의 1이 들어있대. 자, 그럼 일단 순서 먼저 볼게. 순서. 자, 처음에 C가 쌓인 거지. 그리고 그 위에 B가 있었고 부정합이 생기고 A가 생겼다 이거지. 부정합이 A가 생겼다. 됐지? 그리고 어떻게? Q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 Q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층이 생기는 거지. 단층이 생기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지금 단층선이니까. 단층선이니까 이렇게 잘려나갔다는 거잖아. 단층선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P가 들어온다 이거.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랬을 때 오케이. 자, 기억. 단층이 형성된 후에 부정합. 아니잖아. 부정합은 단층보다 먼저지. 그럼 얘 무슨 단층이냐 이거. 여기다 가로 쓴 거면 각도 큰 쪽이 뭐라고? 상반. 상반이 어떻게 해서 아래로 내려와 있지? 원래 얘가 겹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반이 내려왔잖아. 무슨 단층? 정단층. 이게 정단층이야? 정단층. 자, 두 번째 니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거든? 자, 보자.
기억의 반감기를 봐봐. 얘 먼저 하자. Q. Q는 니은의 반감기. 자, 제 반감기를 니은이라고 하자고. 근데 몇 번 지났다고? 3번 지났다고. 그럼 얘는 3t 니은이겠지? 3t 니은. 자, P는 기억 들어있으니까 쟤는 T 기억이잖아. 몇 번 지났어? 2번 지났지. 근데 얘가 얘보다 나이가 어때야 돼? 많아야 되잖아. 그러면 T 니은은 3분의 2 T 기억이 되는 거지. 기억 반감기의 몇 배 이상이야? 니은은 3분의 2배 이상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은 맞네. 니은이 기억의 3분의 2배보다 크다. 맞네. 그러니까 디귿 C층에서 빗금치냐 여기잖아. 접촉 변성을 받았다는 얘기는 열 받았다는 얘기야. 열을 받아서 변성했냐 이거거든. 근데 자, 얘가 관입하고 난 다음에 단층 작용이 있었잖아. 만약에 여기가 변성이 되려면 단층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덮쳤어야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 변성이 될 수가 없네. 변성이 될 수가 없다. 변성이 되려면 관입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틀렸네. 그래서 2번 니은은 2번 니은이라고. 7번 지층 대비에 대한 얘기인데 지층 대비인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얘가 요렇게 생기는 동안에 여기 시작은 여기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이만큼이 쌓여가고 있지? 시간을 보니까 이만큼이 쌓여가고 있다. 그 말은 처음에 가기간 동안에는 B지역이 더 빨랐다고. 퇴적 속도가 얘가 느렸고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자 얘 2개 요렇게 2개 쌓는 동안에 이 동안에 여기 쌓는 거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부정합이 된다 이거지. 부정합. 자 그리고 나 기간에 얘가 이만큼 쌓는 동안에 얘는 얼만큼 쌓았어? 요만큼 쌓았잖아. 그럼 얘가 느리고 얘가 더 쌓는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쌓이는 게 없는데 얘는 이렇게 쌓아가고 있었다 이거지. 이렇게 쌓아가고 있었다. 만약에 여기에 다음에 지층이 하나 더 생겨. 그럼 여기 뭐가 된다? 부정합이 되겠다 이거지. 부정합이 되겠다 이거지. 자 기억. 석회암의 퇴적은 A지역보다 B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 A지역의 이 부분과 B지역의 이 부분이 동시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 밑에 부분은 이거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지. 그럼 석회암은 B지역이 먼저 쌓기 시작했네. B지역이 먼저 쌓기 시작했지. 그래서 석회암 퇴적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먼저 시작했다. 맞고. 니은 가와 나 구간 중에 A지역이 B지역보다 퇴적 속도가 빠른 거 언제? 이때. 나지다. 니은 맞네. 자 디귿 A지역과 B지역의 3은 자 여기 3 얘하고 얘잖아. 같은 시기가 아니지. 얘가 먼저 쌓였지. 얘가 먼저 쌓였어. 그치? 같은 시기 아니고 디귿 리을 A지역의 실층 얘가 퇴적되고 난 후에 두 지역 모두 육지로 노출됐다. 그 말은 부정합이 생긴다 이건데 얘는 그래. 하지만 이 지역은 계속 퇴적이 일어나고 있었지. 그러면 육지로 들어간 건 아니었다.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된다. 1번 기억 니은. 자 8번은 자 그린 가는 상부멘틀의 대류와 플룸 운동의 규모를 비교하여 AB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하와이 열대 분포와 화산섬의 연령을 나타냈대. 지금 보면 자 운동의 수직 규모 상부멘틀 전체가 대류하는 거 그게 플룸 구조로 되지. 그럼 수직 규모 큰 게 얘가 플룸 구조로. 그럼 얘는 상부멘틀의 대류잖아. 바꿔 얘기하면 판구조론이지. 니은이 판구조론이다. 판구조론. 두 번째 여기서 빵 하고 터져서 화산섬이 생겨. 화산섬의 형성은 뭘로 설명해야 돼? 이거는 플룸 구조론이지. 판 구조론으로는 열점에서 화산폭발 설명이 안 되니까. 하지만 섬이 생기고 난 다음에 판이 이리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래서 섬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지. 그래서 화산섬의 분포는 뭘로 설명한다? 이건 판 구조로 설명한다. 판의 이동이니까. 이건 플룸 구조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구분 잘해야 돼. 화산섬의 형성을 묻는 건지 화산섬의 분포를 묻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고. 기억. A는 상부 멘틀의 대류를 나타냈다. 아니지. 쟤는 멘틀 전체 대류지. 니은 열점의 생성은 플룸 구조니까 A보다 B. 틀렸네. 자, 디귿 카와이 섬의 위치 변화, 섬의 분포 뭐로 설명한다고? 판구조론. 그러면 A보다 B로 설명한다. 맞네. 3번 디귿. 자, 9번.
9번은 그린 가와 나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어느 온대저기압의 전선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냈다. 가와 나의 전선은 각각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이며 동일한 위도에 있는 두 지점 B와 C의 상공에는 모두 전선면이 존재한다 이랬어. 자, 일단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바람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지. 저기압 중심 불어 들어갈 거니까. 근데 온난이 지나가잖아. 그럼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그렇지? 자, 한랭이 지나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니까 역시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 북방배선 전선이 통과하면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이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하고 C의 전선면이 있대. 전선면은 항상 어디에 있냐? 찬 공기 있는 쪽에 있지. 그럼 여기가 찬 공기지? 여기가 찬 공기라고? 됐어? 그럼 이제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온난 전선이라고 할게. 그럼 온난 전선은 어떻게 돼? 찬 공기가 전선 앞쪽에 있지. 그럼 온난이면 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찬 공기 앞쪽이니까. 그럼 풍향의 변화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지. 온난이라고 치면.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 반시계로 바뀌었지. 그럼 얘 온난 아니라고. 온난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얘가 한랭이라고 쳐봐. 한랭이라고 치면 찬 공기가 전선 뒤쪽에 있으니까 한랭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한랭이었으면. 그치? 그럼 바람의 변화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었잖아. 1번에서 2번. 어떻게 바뀌었어? 시계로 바뀌었어. 네, 한랭 전선. 그럼 여기는 온난 전선이 될 거다. 온난 전선이 될 거다. 그럼 어떻게 이런 풍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 있지. 온대저기압이 완전히 이렇게 틀어진 거지. 얘가 붙으면 거의 이렇게 완전히 틀어진 거야. 그럼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저기압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완전히 틀어지게 되면. 자, 기억.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아야 되지. 왜? B 지점이 찬 공기 있는 데니까. 자, 니은.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수록 봐봐. 얘 지금 보면 여기가 기억이잖아. 여기가 니은이야. 저기압 중심과 가까운 게 누구야? 기억이지. 그럼 기억이 낮을 거야. 그럼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진다. 맞네. 디귿. B 지점은 C 지점보다 동쪽.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 이거잖아. B 지점 지금 C 지점은 어디야? 여기지. 상공이 이쪽이야. 그리고 B 지점은 이 뒤쪽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더 동쪽이야? C 지점이 더 동쪽이야. C 지점. 그래서 B 지점은 C 지점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아니라고. 2번 니. 2번 니는. 자, 10번. 생명 가능지대. 생명 가능지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였냐면 중심별의 광도였지. 광도가 크면 폭이 넓어지고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진다고 했어. 멀어진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무슨 별이라고 했냐면 중심별이 주계열성이래. 주계열성이면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온도 얘네가 다 세트로 가는 거지. 근데 격자 간격 봐봐. 얘는 0.3이고 얘는 0.1이야. 그럼 누가? 얘가 폭이 훨씬 넓은 거네. 그럼 얘가 광도가 큰 거지. 그럼 광도 말고도 질량, 반지름, 표면도 다 크지. 다만 얘가 다 크면 뭐가 작다? 수명이 짧았다지. 수명이 짧았다야. 자, 기억. 중심별의 광도는 행성 A의 중심별이 행성 C의 중심별보다 크다. 맞지? 니은.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는 시간. 이건 수명이야, 수명. 그럼 B가 A보다 길다. 맞네. 디귿.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는 시간은 둘 중에 시간이 지나면 광도가 커지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뒤로 밀릴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오래 머물러 있니? C가 더 오래 머물러 있겠네. B보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짧다. 맞네. 5번 기억님. 디귿이다. 5번 기억님 디귿. 자, 11번. 11번은 그림은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있는 남반구야. 남이 30도에서 등압선 분포를 나타냈고 XY 단면에서 해수면 높이 분포와 등수원선 분포 예시로 적당한 것을 골라라 이랬어. 자, 일단 중심으로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얘는 저기압이야. 저기압. 그리고 남반구니까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지. 남반구에서는. 그럼 에크만 수송이 남반구에서는 바람의 왼쪽 직각이니까 이 방향이지. 왼쪽 직각 이 방향이라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 용승이 나타나야 돼. 그럼 가운데 지역이 주위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야 되지.
1번, 2번은 절대 아니네. 표준은 낮아져야 되니까. 됐지? 그리고 용승이 일어나면 중심부의 온도는 낮아져야 되지? 중심의 온도가 높으니까 3번도 안 되네.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인 거지? 4번 아니면 5번인 거야. 상대방.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 원래 등수온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동일 깊이에서 온도가 비슷할 거라고. 그런데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등수온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래야 여기가 주위보다 수온이 낮잖아. 그리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누구야? 4번이지. 4번. 그래서 얘는 4번이 돼야 된다. 4번. 4번이 된다. 자, 12번. 허블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서 얘는 뭐야? V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근데 허블의 법칙 성립한다니까 H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럼 가 보죠. 가의 흡투 속도는 원래 파장 얼마야? 650이야. 근데 관측 파장이 656.5니까 변화량이 6.5지. 곱하기 C야. 그러니까 100분의 1이잖아. 100분의 1C지. 얘는 100분의 1C가 된다. 얼마? 3000. 3000이지. 빛의 속도가 30만이니까. 자, 근데 두 번째 V 나는 650분의 715잖아. 그럼 얼마? 65 변한 거지? 65 곱하기 C야. 그럼 얼마? 10분의 1C잖아. 10분의 1C. 됐어? 그럼 가보다 흡투 몇 배 커? 10배 커. 그럼 얘가 10배 커. 얘는 정해졌는데 그럼 거리가 몇 배야? 10배지. 그러면 나는 가보다 몇 배 멀다? 10배 멀다 이거네. 10배 멀리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그럼 얘도 지금 480분에 기역 마이너스 480 곱하기 C항이 얼마 나와야 된다? 100분의 1C가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 100분의 1C.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와야 돼? 4.8 나와야 되지? 그럼 얼마? 480 4.8이 나와야 된다 이거. 480 4.8. 그래서 기역 흡수선 기역의 파장은 약 486.5 틀렸지. 니은 은하의 후퇴 속도는 나가 가의 10배다. 그렇고 디귿 겉보기 등급이잖아. 자, 별의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근데 이 두 은하의 실제 밝기는 똑같다 그랬어. 그럼 똑같은 밝기를 갖고 있는데 나가 가보다 10배 멀잖아. 그럼 몇 배 어둡게 보여? 10배 멀어졌으니까 100배 어둡게 보이는 거지. 100배 어두워지면 몇 등급 차이인데? 5등급 차이지. 5등급 차이 날 때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나가 가보다 5등급 크다. 맞네. 4번 닌디글. 자, 13번. 자, 13번은 그린 가는 A에서 이 생물의 생존 온도와 분포 면적을 나는 A에서 이 생물의 생존 기간을 나타냈다. 나에서 지층은 기역에서 기읍으로 갈수록 최근에. 자, 일단 이 방향이 최근에 쌓인 지층이야. 근데 봐라. A는 지금 모든 시기에 걸쳐서 발견이 되고 있지. 그치? 그리고 C도 여러 지층에서 나오고 D도 여러 지층에서 나와. 그러면 이 세 개가 시상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지. 시상화석의 가능성. 두 번째, B하고 E는 일부 지층에서만 나오니까 표준 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첫 번째 그래프하고 비교해봐야 돼. 시상화석들은 특정 기후에서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다양한 온도대에서 살면 안 돼. 그럼 보자. A, C, B 중에 D는 안 돼. 얘는 여러 온도대에서 다 살고 있다고. D는. 그렇지? 그리고 C는 요만큼의 온도대에 살고 A는 요만큼의 온도대에 살아. 그럼 환경에 제일 민감한 애가 누구야? A네. 그렇지? 왜? 이 온도대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상화석으로 제일 좋다. 두 번째, 표준화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거니까 기후 상관없이 동일 시대면 어디서든 살고 있어야 돼. 그러면 환경에 가장 둔감해야 된다고. 환경 변화. 그럼 누구야? E지. E나 D잖아. 그럼 D는 아니니까. 얘가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하다 이거야. 가장 적당하다. 자, 기억. A에서 E 중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건 E가 돼야 되고, 니은 B는 D보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그치? 살고 있는 온도대가 좁잖아. 자, 디귿 지층의 퇴적 환경을 추정하려면 E보다 지층의 퇴적 환경 추적하려면 E보다 A가
A가 유용하다. 그러네. 시성화석이니까. 그래서 니은 4번이 된다. 4번. 자, 14번. 자, 별의 물리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별의 종류를 구분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HR도 그리라고 했어. HR도 이렇게 해놓고 자, 주기열을 이렇게 표시해. 주기열이 이렇게 있어. 그럼 태양을 중심보다 약간 우측하다. 여기다 표시하라고. 태양 여기다 표시하라고. 그런 상태에서 태양이 결대등급 얼마? 5등급. 자, 여기는 대략 G2. 물론 4.8이지만 이렇게 놓으라고. 그런 상태에서 얘를 표시해보자고. 자, A, B 8이야. 이쪽인지 태양보다 너무 높아. 근데 태양보다 어둡네. 그럼 A 여기 있네. 그럼 외성은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외성이네. 그치? 외성. 두 번째 B, K7.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 여기야. 근데 태양보다 어둡네.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수 있네. B는 주기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자, C, 온도 제일 높아. 근데 밝아. 여기 어딘가 있다고. 얘도 주기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C. 자, D는 온도가 태양보다 조금 높아. 여기야. 그런데 제일 밝아. 요 위에 있어야 된다고. D. 됐어? 근데 문제에서 초고성 하나, 외성 하나, 주기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초고성이 돼야 돼. 그럼 얘네들은 주기열이 돼서 5가 되겠다 이거지. 됐어? 그리고 HR도에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고 부피가 크고 밀도가 작은 별이 있다 그랬어. 좌측 하단은 반대고. 그리고 주계열끼리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강도, 질량, 반지름, 표면온도 얘네가 다 커지는 관계였다. 주계열끼리는. 참 기억.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지 더 좌측 하단이니까. 자, 니은 광도 계급의 숫자는 C가 D보다 크다. 맞네. 자, D는 내부에서 수소행용합 반응이라는 거 일단 주계열. 그리고 누구? 초고성. 외성 빼고는 다 수소행용합이 일어나지. 외성 빼고는.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만 작용하고 있지. 중력 수축 에너지만. 됐어? 그래서 4번 니은디귿. 자, 15번. 자, 15번은 자, 그림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 태풍의 이동 경로 주변에 위치한 관측소 A와 B에서 관측한 풍향의 변화를 나타낼게. 풍향의 변화. 근데 풍향 어떻게 측정한대? 북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 측정한대. 자, 다시 동서 남북이야. 그럼 여기서 시계 방향 이렇게 측정하겠대. 그럼 여기가 0도면 동풍이면 90도, 남풍이면 180도, 서풍이면 270도. 그럼 다시 여기는 360도가 될 거다 이거잖아. 그럼 얘 보면 9시에 여기네. 그리고 290이니까 여기가 11시. 그리고 254이면 여기가 13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럼 풍향의 변화가 어느 방향이야? 반시계. 왜? 안전바람이니까. 됐어? 다시 9시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태풍이 여기 있었을 거야. 이게 9시에 위치해. 두 번째 11시에는 얘가 바람이 약간 이제 누웠잖아. 이렇게 분다고. 그럼 태풍이 이쯤에 있었을 거라고. 이게 11시라고. 11시. 그리고 13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니까 태풍이 요쯤에 있었을 거라고. 이게 13시의 위치쯤이 됐다 이거. 13시의 위치쯤. 됐니? 그 말은 B지역은 이 시간 동안 태풍이 통과를 못하고 있지. 그럼 B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죄다. 이렇게 바람밖에 안 불 거 아니야. 뭐가 불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북풍 계열. 그러니까 B지역에 들어간 이 각은 얼마보다? 90도보다 작을 거다. 90도보다 작을 거다 이거야. 자, 기억. 물론 13시에는 지나갔을 수도 있어. 13시는 이렇게 올라간 상황일 수도 있어. 13시는 갑자기 빨라져서. 그럼 여기 남풍이 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는 확실한 건 90도보다 작을 거야. 여기는 알 수가 없어. 얼마에서 앞으로 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기억.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A는 안전반응 맞지? 니은 이날 B에서 관측한 오전 11시의 풍향은 180도보다 작다. 맞잖아. D은 이날 오전 9시에 태풍의 중심은 9시에 여기 밑에 있잖아. 그럼 A보다 아래쪽이니까 저위도에 위치했다. 5번. 경기는 D는 5번. 자, 16번.
16번은 자 다음은 지구와 복사평형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 복사평형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 자 그럼 보면 자 요 시점이야. T 시점. 여기 T 표시되어 있는데 T일 때 가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진 시점이지. 평형이 된 상태야. 근데 이때는 아직 평형이 덜 된 상태야.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때 가 실험에서는 검은색으로 났거든. 근데 나 실험에서 어떻게 했더니 복사평형 온도가 낮아졌대. 그 말은 이때보다 흡수량이 줄었다는 얘기지. 검은색은 모든 색을 다 모든 빛을 다 흡수하지. 그치? 그러면 검은색만 아니면 된 거지 여기 들어가는 색이. 근데 가장 극단적으로 차지하는 건 뭐야? 흰색이지. 왜 흰색은 빛을 다 반사시킬 거니까. 됐어? 자, 그래서 기억. 나의 실험 결과를 고려할 때 컵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는 건 기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 니은 복사평형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길어? 나가 길었지. 나는 요때 평형이잖아. 요때. 그러면 가가 나보다 길다. 틀렸고 딕은 T일 때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이때잖아. 얘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졌을 때잖아. 그럼 누가 많아? 가가 더 많네. 가가 나보다 많다. 맞네. 4번 기억. 집중을. 자 17번. 자 그림 가와 나는 플레이 아데스가 M67이야. 성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들의 집단을 성단이라 그래. 그럼 18번에 은하단이라고 했잖아. 은하단은 그럼 뭐겠니? 은하들이 모여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할 거야. 은하들이 모여있는 걸. 어쨌든 얘는 성단인데 보니까 A는 거의 주계열이야. A는 거의 주계열이라고. 근데 여기는 주계열도 있지만 주계열을 벗어난 애들도 있어. 주계열 벗어난 애들. 나이가 누가 많은 거야? 나가 더 많은 거지. 그치? 왜?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수명이 긴 별인데 수명이 긴 별이 진화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B가 늙은 별로 돼 있다 이거야. 두 번째 중심부 헬륨 수축이잖아. 그럼 주계열에서 거성가고 있는 단계니까 누구야? B네. B지? 자, 그래서 기억. 나이가 더 많은 성단은 플레이아데스가 아니라 M67. 니은 붉은색. 붉은색이 뭐야? 늙은 별이 많은 게 누구냐 이거잖아. 늙은 별이 많은 거 누구? 나. 디귿. A와 B 중 다와 같은 내부 구조는 B가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자, 18번. 자, 은하단. 은하가 모여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냥 질량이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질량이 큰 애가 있으면 질량이 큰 애가 있으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된다? 질량 큰 것 때문에 휘어진다. 중력 렌즈 효과잖아 그게. 그래서 퀘이사는 원래 하나인데 이 앞에 공간이 휘어있다 보니까 퀘이사 빛이 이렇게 휘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마치 하나의 퀘이사가 여러 개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됐니? 자, 그래서 기억. 지구로부터 거리는 은하단보다 가깝다. 아니지, 퀘이사가 훨씬 멀어야 되지. 왜? 은하단이 앞에 있고 퀘이사가 뒤에 있어야 얘 때문에 빛이 휘어서 들어온다고. 자, 니은 은하단의 질량 때문에 하나의 퀘이사가 여러 개로 보인다. 맞고. 디귿 은하단 내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네.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자, 19번. 자, 그림은 깊이에 따른 해수 온도 분포 변화를 월별로 나타냈대. 자, 해수의 층상 구조잖아. 자, 일정해. 뭐야? 혼합층이었지. 혼합층. 자, 온도 뚝 떨어져. 이거 뭐였다? 수온 약층이었고, 자,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요층 뭐였어? 이거? 심해층이었지. 심해층. 이렇게 됐었다고. 자, 기억. 5월에는 8월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바꿔 얘기하고 혼합층이 발달했다. 5월에 보자. 5월 혼합층 여기까지 발달했네. 그럼 5월이 바람이 더 셌네. 자, 니은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강화됐다. 이 말은 수온 변화 폭이 크다. 그러나 표층 수온이 높다. 언제? 8월이래. 8월이지. 8월. 자, 디귿 표층과 심층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기 힘들 때, 즉 이렇게 위아래로 안 섞여야 된대. 그럼 뭐가 발달해야 돼? 안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연지 분동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안정해졌다는 건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안정한 거잖아. 맞죠? 얘가 어디야? 수온약층 얘기하는 거지. 수온약층이 누가 발달했냐 이거잖아. 수온약층이 누가 발달했냐? 누가 발달했냐? 수온약층 발달은 8월이지. 8월. 그러니까 8월이다. 맞네. 5번 기억해. 자, 마지막 20번. 20번. 자, 표는 한반도 지대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저기 복각의 시대별 평균값을 그림은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낸대.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냈대. 자, 일단 문제에서 이게 정자극인지 역자극인지 안 나왔어. 그거 먼저 판단해야 돼. 이 그래프 보면 복각이 마이너스일 때 어디 있어? 남반구에 있지. 플러스일 때 북반구에 있지. 그럼 뭐야? 아, 정자극이야. 일단 정자극이야. 됐니? 두 번째. 자, 이때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지. 여기가 고생대고 여기가 중생대고 여기가 신생대. 이렇게 돼 있어, 시간은. 자, 그런데 보니까 고생대가 끝나면 이 시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이때는 남반구에 위치했지, 이 지게가. 그런데 이때는 죄다 플러스니까 이때는 북반구에 위치했다 이거로. 북반구에 위치했다. 자, 또 하나. 요쯤 어딘가에 0도를 지났을 것인데 보니까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복각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로 이동한다? 저위도로 이동했다 이거지. 그럼 남반구에서 저위도는 어디야? 북쪽이지. 얘는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거야.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 근처 언제까지는 복각이 증가하고 있었어. 그럼 어디로 갔어? 고위도로 갔어. 그럼 어디로?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북쪽으로. 됐니?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에 복각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저위도로 이동했다 이거지? 그럼 남반구에서 저위도면 방위부상으로 어디로 간 거야? 남쪽. 남쪽이다. 그럼 이거 그려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지게는 어떻게 된 거야? 남반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거야. 되니? 지게의 움직임. 그럼 고지작이 그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 거야? 지게를 현재 여기 있잖아. 지게가 현재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지게를 현재의 위치에다 고정해놓고 표현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뒤쪽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이거지. 됐니?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거야. 됐어? 이렇게 문제에서 묻진 않는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기억.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지게는 계속 북상했다. 아니지? 마지막에 나타했어. 니은 방주충이 번성할 무렵 언제? 고생대 말기 이때 지게의 복각은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자, 디귿. 한반도 지게의 위도 변화가 제일 컸을 때 그때가 복각 변화율이 제일 큰데 이때잖아. 이때. 이 시점에 판게아 분리가 언제야? 트라이아슬이 끝날 때 이때지? 그럼 이때하고 일치한다 이거지. 그래서 3번 디귿이 된다 이거. 3번 디귿. 되니? 그럼 쉬었다가 기출 볼게.